테크노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이제 무덤이 됐다. 충전의 무덤이 됐다. 특히 이제 시카고에서 엄청난 한파. 참 온난화가 무섭죠. 밴드가 무너지면서 이게 미국 중부까지 내려오는 기현상이 터지면서 전 중부는 엄청 춥죠. 다시 한번 이 추위 속에 중부에도 시카고에도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요. 부디 안전하게 잘 이렇게 무탈하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이런 얘기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 쪽에서 댓글에도 감사하게도 남겨주셨지만 구독자님께서 막 테슬라 무덤이다. 테슬라가 문제가 많다. 겨울철에 큰일이다. 심지어 이제 인산철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갑갑한 마음에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데드 배터리가 이 CBS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계속 테슬라만 때리는 것 같은데 미국 추위 한파에 이게 엔진 시동이 안 걸린다는 엔진 이슈입니다. 데드 배터리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서도 물론 CBS에서도 테슬라를 언급하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는 미국에서 워낙 테슬라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지금 추위에 전기차가 이 주행거리가 줄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뭐 테슬라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또 한파가 오죠. 계속 이걸로 얘기가 나오길래 저도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분이 지금 인터뷰하신 남자분이 장사가 잘 된다라는 게 엔진, 인터널 컨버션 엔진, 그러니까 휘발유 태운 차들입니다. 시동이 꺼져서요. 이 추위에 그렇죠. 엄청 춥습니다. 지금 이 한파에 뭐 사망자가 40명 이상 나오는 그런 추위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동절기 너무 추울 때는 차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교육도 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차들이 좋아져서 특히 한국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럴 필요가 없지만 미국은 여전히 추운 데가 있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엄청나게 차를 잘 만듭니다. 상품성이. 저는 뭐 상 받고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요즘. 다 그 뭐 커넥션이 있겠죠.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오롯이 상은 결국 이거 대중적인 차들이지 않습니까?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에 많이 팔린 차가 저는 베스트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데 너무 이것에 대해서 신성시, 그쵸, 또 너무 신성시하면 안 되죠. 다른 차들보다 월등히 잘 만들지만 겨울철 이렇게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기사들을 모아보고 좀 중립적인 걸 보니까 지금 시카고에서 대란이 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좀 복합적이더라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너무 춥습니다. 지금 AAA 보험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열의 6대 이상이 시동이 안 걸리고 플랫 타이어든 엔진 릴레이 이슈로 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차도 이 추위에는 견디질 못하는데 사람들이 테슬라면 이런 것도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내연차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온도를 데피니까요. 얘들은 추우면. 지금의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은 이거는 복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도 있거든요. EV 차징 이슈가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잘못이 지금 여기에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추위,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도 뚫어나가지는 못한다. 기존 차들보단 낫지만 상품성의 확신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자연재해를 완벽히 뚫어내는 건 불가능하고 일리노이가 그렇게 EV 프렌들리한 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뀌었죠. 이제 리베이트도 주고 일리노이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다이렉트 세일이라든지 테슬라를 굉장히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주들 중 하나입니다. 일리노이가. 그러다 이제 어쩔 수 없죠. 대세가. 그건 옛날 얘기고. 근데 늦게 시작했다라는 주죠. 그래서 슈퍼차저 레이스를 보면은 인구당 슈퍼차저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는 좋은데 population 파크 로케이션 보면 일리노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넘버 로케이션을 보면 대형주들 중에서 일리노이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반전을 했지만 탑주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제일 낫죠. 다른 회사 충전소는
그거 너무 까가지고요. 이미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몇 달 전부터 계속 테슬라가 아닌 차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충전소는 더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테슬라 충전소가 이 와중에 한파 때문인지 다운이 된 것도 크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게 숫자도 이게 10월달 숫자거든요, 작년. 근데 물론 많이 늘렸겠지만 이 와중에 다운도 됐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고 추워지면 당연히 충전 속도가 떨어집니다. 전자간 이동이 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유, 그리고 소비자들의 무지도 조금, 그러니까 아직 전기차가 새롭다 보니까, 그리고 테슬라가 워낙 좋다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겨울철엔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도 깜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방문, 부모님 뵈러 이렇게 놀러 갔을 때 여기서 차를 세웠는데 제가 센츄리 모드를 켜놨거든요. 왜냐하면 센츄리 모드를 켜놓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차주위를 항상 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항상 모니터링 감시, 그래서 액션도 취할 수 있고요. 별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원격으로 제 차를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켜놓고 가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이 이런 한파에서 켜버리면요,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꺼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좋게 쓰면 얼마든지 그 이점을 빼먹을 수 있는데, 그쵸. 당연히 카메라 다 돌리고 컴퓨터도 돌고 전송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악의 추위에서 그런 기능을 풀로 활성해 놓으면은 배터리가, 그리고 차가 차고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상태라면은 배터리가 광탈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테슬라라고 다시 한번 완벽한 게 아닙니다. 겨울철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성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그러니까 주에서의 약간 인프라 좀 부족한 점, 사람들의 이런 교육적인 부족, 그런 부분들이 다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 겹치고, 그 심지어 다운도 됐죠. 그런 부분이 겹쳐서 이런 대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른 차들은 어떠냐? 더 안 좋죠. 충전소는 이미 더 이상 말할 게 안 되고요.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쉐비 볼트, 이거 배터리 누가 만들었죠? 더 얘기하기도 싫은데, 이제. 이거 지금 시카고에서 갑자기 빵이 되는 사태. 배터리 하다가 좀 그래도 남은 줄 알았는데 그냥 0으로 그냥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도 비슷합니다. 이런 추위에서는. 그리고 자꾸 인산철을 까는데요. 물론 하이니켈이 에너지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주행거리가 더 길죠. 그래서 이런 극악 상황에서 더 마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유가 있죠. 근데 얘도 무적은 아닙니다. 이 온도면요, 다 끝입니다. LFP나 하이니켈이나 걔나 얘나 의미 없고요. 논쟁하는 게, 그리고 너무 셀에 집착을 하시는데 팩은 뭐 놉니까? 그 안에 모듈은요. 어차피 모든 배터리든요,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 템퍼처 윈도우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 내에서 히트펌프가 왜 있습니까? 테슬라가 히트펌프 없이 하려다가 힘들어서 히트펌프를 결국 장착하게 되죠. 2020년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온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해야지 배터리의 퍼포먼스가, 배터리의 발전 속도가 더디죠. 그래서 그 윈도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건 하이니켈이든 인산철이든 똑같기 때문에 배터리 팩 내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유지되는 장치들이 다 돌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져. 그 인산철의 문제가 심각한 게 맞는데, 이미 그런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인산철이 조금 더 안 좋은 것 뿐이지, 이게 막 그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치명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 그리고 인산철은 가격이 훨씬 싸죠. 그래서 전기차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면도 제가 누누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비난하기에는 현 사태는 굉장히 다각도로 영향들이,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준비성 부재, 그리고 테슬라가 여러 가지 만들어준 기능에 대해서 좀 숙지하고 거기서 에너지 소비가 있는 거에 대한데 그걸 다 꺼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겹치면서 이 와중에 테슬라 충전소가 하나 다운되고, 이러면서 모든 게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하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워낙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려니 했고, 그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차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요. 그러면 전기차 이퀄 미국에선 테슬라가 대표한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미지를 좀 내세우는 것도 뭐 그렇게 그까지 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한국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차저의 숫자라든지 인프라에 대해서 아니 캐나다나 노르웨이나 유럽에 인산철 차들 잘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팔릴까요? 그렇게 추운데도. 그래서 충전소를 빨리 더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매년 33%씩 더 충전소를 깔고 있는 거는 안타깝게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게 여전히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인프라에 있어서도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재앙 때문에 또 다른 구독자님께서 잘 다녀오셨는지 그러니까 모뉴먼트 밸리라든지 모델 S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자연재해라든지 생각보다 더 관광을 많이 한다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뉴멕시코나 그쪽으로 가시면요. 미국은 심지어 가스스테이션 기름 넣는 것도 여기 주유소 이후로 다음 주유소 몇 마일 뒤에 있으니까 그게 몇백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넣어야 된다. 뭐 풀 채워야 된다. 이런 경고등이 들어오는 마당에 테슬라가 워낙에 잘해줬겠지라는 걸 너무 또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제일 좋고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거지 이게 뭐 완전 무결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좀 한 번쯤 기능도 좀 체크해 보시고 특히 그 센츄리 모드 배터리 엄청 먹더라고요. 추우면 더 광탈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은 요즘 AI가 진짜 핫하죠. 엔비디아가 이제 600을 바라보고 있죠. 주식이. 정말 참 월가 특히 아니면 담모다란 교수님은 글쎄요. 뭐 물론 슈팅이 있을 수는 있다지만 이건 너무 이제 예측이 틀린 거 아닐까요? 심지어는 이제 메타도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퍼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생각보다. 물론 높은 축이지만요. 근데 막 1000 이렇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계속 지금 레비뉴를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고 지금 메타도 돈을 붓는다는 얘기가 이미 작년에 서버를 보면은 메타가 15만 개를 샀더라고요. H100을. 대단합니다. 대단해. 15만 개. 수조 원을 퍼붓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챗GPT가 이렇게 잘 도는 거겠죠. 구글도 한 5만 개, 아마존 5만 개, 오라클도 5만 개. 근데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텐센트가 나오더라고요. 바이두, 알리바바. 이상하죠. 참. 여기서 루머가 얘네한테 먼저 판 거 아니냐. 이제 제재 받기 전에. 그런 얘기들도 그렇죠. 나름의 대비를 했겠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돈을 먼저 냈던 간에 당장 쟤들 막히게 생겼는데 빨리 팔아야겠죠. 근데 당당히 여기 마지막에 보면 테슬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가져오긴 했고요. 테슬라가 15,000개를 샀죠. 그러니까 지금 도조도 돌리지만 테슬라는 엔비디아로도 당연히 트레이닝을 돌립니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 칩이 있는데 준비는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예측했듯이 이 바잉 파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힘을 모아다가 TSMC한테 더 크게 발주해서 최선단 공정으로 좋은 AI 트레이닝 칩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이게 항상 100% 옵티마이즈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범용적 AI를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특수한 것들이 요구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 기업들 중 제일 열심히 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트라이를 하는 게 테슬라밖에 안 보여서 테슬라는 여기서도 적당히 따라가고 있고 자기 칩도 잘하고 있어서 이제 곧 돌게 되죠. 로드맵상. 그게 1분기 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힘도 대단하지만 테슬라가 최초로 자체 칩을 이걸 성공시킬 수 있을지 지금 다 시도는 하려고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제공해주는 좋은 플랫폼 그리고 얘들은 수요 창출 능력도 있죠. 자꾸 안 사가면은 더 해주고 뭘 덧붙여줘서 더 쓰기 편하게 해줄게 계속 해주면서 더 팔기 때문에 요런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도 당당히 여기 테슬라가 와 있다라는 게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
지금 그런 제조를 하는 회사들 중에서 이렇게 엔비디아 AI를 이렇게 해서 서버를 증축하고 준비를 해야지 뭘 AI를 돌리지, 이런 거 하나 없이 갑자기 나 이제 AI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됩니까? 근데 테슬라는 여전히 잘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테슬라도 나와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